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피해자 현금 지원 등 모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상습적인 범람 지역엔 구조 개선도 추진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신안교 인근의 한 사무실. 공구와 자재를 보관하는 사무실이 물에 잠겨 3,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1m 20 정도 이 정도 물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있는 물이 전부가 다 장비가 다 물에 잠기고요. 또 뭐 공구나 또 안에 있는 자재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폐기 처분했어요.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 2달이 돼가지만 아직 복구가 요원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몇백만 원 손해봐서 책상, 의자, 요 진열장, 요 소파 다 지금 드러내었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책상 속에 든 서류가 하나도 못 써갖고 지금 장사를 못해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8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겐 9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4,000명가량이 추석 전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7월과 8월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과 상가에 최대 300만 원까지 40억 원 범위 내에서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피해가 컸던 신안교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펌프 시설을 설치하고 용봉천과 서방천 합류되는 지점에 상습적인 범람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구조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합류부를 충돌하지 않고 물이 이쪽이 수압이 적으니까 늘 밀려서 얘가 잠기기 때문에 이 점은 그래서 용봉천과 서방천 합류부 분리벽 개선은 검토하겠다. 장기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양동 복개 상가와 서방천 복개도로 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두 사업에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난 불은 결국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총체적인 하자가 있었는데요.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건데 경찰은 공장장과 관리자 등을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시뻘건 불길은 장장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제때 대피하지 못한 직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다쳤습니다. 주민 피해 신고도 2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불은 타이어 원재료인 천연 고무를 예열하는 10제곱미터 크기의 산업용 오븐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감지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그 어느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설치된 지 30년이 된 문제의 이 오븐. 올해에만 5번, 지난 5년간 17번이나 불이 났던 시설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자동 시스템에 의해 불이 진화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금호타이어는 정밀 원인 분석, 위험성 평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인명 대피 시스템도 허술했습니다. 화재 알림 방송이나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실에 머물던 직원은 불이 시작된 지 17분 만에야 그것도 동료의 메시지를 받고 대피하다 추락해 화를 입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도 일부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공장장과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 및 인명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정일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부터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을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무안공항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여행업계 추산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여행업계는 이제 생존 한계에 봉착했다며 무안공항 조기 개항을 촉구하며 생존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관광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는 자신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정부를 향한 호소가 적혀 있습니다. 재개항 시기가 불투명해진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조치 없이 방관한다면 지역 관광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50만 지역 관광 종사자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 전남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숙박업과 외식업 등 관광 관련 지역 종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최근 국토부 산하 피해 현황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광주 전남 여행업계의 추산 매출 손실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행업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가 올해 말로 연기되며 재개항 시기가 불투명해진 만큼 생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역 여러분들께도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행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감내해 왔습니다. 약 9개월 동안을 감내해 왔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조위 결과 발표까지 현장 보존을 원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안전시설 개선의 핵심인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 철거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진 연내 개항. 이들은 통상 6개월가량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여행 상품 특성상 재개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제시해달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국토부에서는 10월 10일 정도까지 폐쇄 기간만 알려왔지 언제 어느 때 정확한 날짜에 뜬다는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수사와 사조위 조사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세계항공 선수권 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8일 동안 10개의 금메달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결승전부터는 5.18 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 연습이 한창입니다. 팽팽하게 활 시위를 당기고 관역을 조준합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임하는 선수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단체 남녀 동반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만큼 이제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내일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8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에서 7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익숙한 리커브 종목과 도르래와 케이블이 달린 활을 사용하는 컴파운드 종목 등 2개 종목에서 10개 금메달을 걸고 경쟁합니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결승 경기부터는 5.18 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어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5.18 민주광장에 양궁 결승전 무대가 설치됐는데요. 관중석과 경기장이 가깝다 보니 화살의 속도감을 느끼면서 경기를 더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김우진과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 출동합니다. 남자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금메달 획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는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앞두고 있는 컴파운드 종목은 유럽과 북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 인원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래서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 울산 이후 16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한국 대표팀은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이사장의 갑질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장이 간부 시절부터 직원들에게 반복했던 폭언과 욕설에 피해자 중 일부는 신고도 해봤지만 당사자가 이사장이 되자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류철, 빗자루로 직원들을 때리고 상습적인 욕설과 고성 등 폭행과 폭언을 해왔습니다. 하나만 시켜라. 통통이나 들고 다니는 딱 많은 사람이 새마을금고 사업본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보 영상 배경과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직원들은 10년 가까이 갑질 피해에 노출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2022년 피해자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중앙회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마을금고 전무였던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자체 이사회에서 본인이 징계안에 도장을 찍는 등 셀프 징계했고 그마저도 이사장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직원들이 고발을 망설이는 사이 이사장은 지금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영상 제공자를 찾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회의인데 자꾸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요. 영상 제보를 누가 했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직원들한테 캐묻고 그러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계속되는 괴롭힘.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사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이미 3년 전에 받고서도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역시 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면서 지역금고 비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독과 징계 권한은 있지만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독과 징계를 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와 중앙회가 감독 권한을 분산한 사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선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새마을금고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새마을금고 비리에 대해 부실한 감독을 직접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 금고의 비위가 새롭게 개선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시간당 50mm의 괴물폭우가 쏟아지면서 퇴근길 혼잡을 빚었습니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풍암동에 50mm, 광주 남구에 4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에서도 나주에 시간당 54mm, 곡성 옥과이는 53mm의 비가 내려 도로 잠김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광주 풍암나들목 교차로가 한때 물에 잠겨 통행이 제한됐고 광주 서창천 수위가 올라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자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 가운데 광주시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위장 전입자 혐의를 받는 12명과 입지 신청인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